이제 그 무역영어에서 50%의 출제 비중을 차지하는 3대 협약 중 하나인 CISG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잔잔바리들을 빨리 해치워서 지금 아주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잔잔바리에서도 시험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원래는 다음 차시 수업이 CISG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미리 좀 들어가고 앞에 부분만 살짝 할게요. 좋죠. 빨리 가니까. 그래서 먼저 CISG라고 하면은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대한 국제연합 협약이라고 해요. 제가 첫째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상이한 국가 간에 있는 당사자들끼리 물건이 오가고 돈을 지급하고 그에 따라서 소유권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통일법적으로 쓸 규칙 같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CISG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CISG는 그 계약이 처음에 세팅이 되면서 성립이 되고, 관련해서 셀러랑 바이어는 각각 어떤 의무가 있고,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의무 이행을 안 했어. 그랬을 때 뭐 구제권을 어떻게 할 거고, 또 이제 계약을 아예 해제할 때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할지, 그리고 제일 끝에는 이제 셀러, 바이어 두 분의 모든 당사자 공통 규정 관련돼서 체계화가 나눠져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포괄적인 법 체계로 성립, 의무 위반, 구제 방안 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법 체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국내에서 우리 둘끼리 거래하는데 우리나라 법상대로 하면 되지 굳이 국제법 쓸 필요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매매 거래에 대해서만 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당사자 간에 우리 이거 쓸래 말래 해서 적용을 할지 배제를 할지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시간에 우리가 한 것 중에서 무역 계약의 법적 성립, 성질해서 낙불쌍유, 제가 첫 글자 따서 알려드린 거 있죠. 거기서 이게 어떤 성질일까요? 그렇지. 영어로는? 그렇죠. 천재. 합격할 거야. 그래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일부 적용하고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소유권은 각 국가마다 정의나 뭐 어떤 식으로 이전이 될지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ISG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된 규정을 넣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프로퍼티, 포지션 관련해서 CISG는 이거를 포함한다라는 식의 문구가 나오면 그건 틀린 거야. not이 들어가야 되는 문구인 거지.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제 방안에 대해서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계약을 안 없애려고 최대한 이행을 계속해 가려고 보완권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5월 10일까지 경호한테 100개를 보내기로 했는데 80개를 보냈어. 그렇다고 계약이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20개를 보낼 수 있는 보완권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졸려? 졸려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CISG 특징은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라고 전체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이게 1조부터 거의 100조예요. 근데 시험이 잘 나오다 보니 최종 규정은 배제하더라도 그 앞에는 되도록 하나씩 보면서 필요한 문구 같은 거는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체크를 하고 보다가 만만해요. 초반 내용은 쉬워. 그래서 이제 잘 따라가다가 후반부 되면 이제 퍼져요. 그래서 좀 그럴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크게 내용 잡고 상세로 들어가는 걸로 해요. 이거 무역실무 나올 때 썰 풀기 좋아요. 외워둬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제가 말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ISG는 1조부터 100조까지 양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챕터별로 어떤 내용인지 미리 머릿속에 틀을 박고 가야지 그 각 규정들을 공부를 할 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안 보이니까 제가 다시 쓸게요. One, two, three, four.
크게 네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CISG가 어떤 거래 그리고 어느 정도의 당사자 간의 범위 그래서 어떤 케이스에 CISG가 적용되는지에서 적용 범위 그리고 제네럴하게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그래서 파트 1에서 그 내용이 있고 파트 2는 이제 계약의 성립, 청약, 승낙 관련돼서 이제 시험이 아주 잘 나오는 내용들이 밀집해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 다음 챕터는 국제 물품 매매 해가지고 이제 뭐 매도인, 매수인이 어떻게 의무를 지어야 되고 위험이 어떻게 이전되고 뭐 관련된 상세한 내용들이 있고 이제 마지막은 최종 규정이에요. 한 나머지 10조 정도 되는데 여기는 사실 여기까지만 보고 보통 CISG는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해도 시험 칠 때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로 여기 부분, 여기 나머지 10조에는 조금 힘을 빼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번 틀 잡아 놓으세요. 책 그 위에 한번 써 두시고. 이것까지 다 보이면 좋을 텐데 아깝네. 혹시 제 글씨 알아보기 힘들어요?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괜찮아요? 아니, 왜냐면 제가 엄청 악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써놓고 제가 다시 보면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2차 논술 보기 전에 글씨 교정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받은 게 이거예요. 그 전에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그 2차 논술을 할 때 글씨 때문에 잘 썼는데 점수를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시험을 딱 쓰게 되거나 1차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긴장하면 손이 떨리거든요. 그리고 그 떨리는 게 글씨체에 보여요. 그래서 2차 때 제 시험지를 보면 글씨에 미세한 진동들이 있어요. 그만큼 너무 떨렸어. 그래서 그 글씨를 좀 올바르게 쓰고 그 숫자 같은 거 헷갈리지 않게 또박또박 쓰는 거는 1차 할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세요. 혹시 자기가 글씨에 자신이 없다 하는 분들은. 되게 크리티컬해요. 나중에 가서는. 글씨 잘 쓴다고 들었어요. 맞죠? 글씨 잘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동지들이네. 그래서 글씨는 미리미리 조금씩 고치는 연습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좋겠다. 글씨 잘 써서. 그러면 이제 파트 1, Sphere of Application and General Provisions 해서 적용 범위와 총칙 먼저 나가 볼게요. 아티클 1은 이제 아티클 1, 2, 3 이런 식으로 번호대로 규정 하나하나를 뜯어볼 거예요. 근데 뜯어보기 전에 영어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 조가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문에 녹여내고 그중에서 중요한 문구를 체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적용 범위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직접 적용, 간접 적용, 비적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제가 수업하면서 이렇게 구조 잡아주는 거는 그 조 옆에 써주세요. 그래야지 혼자 공부할 때 보기 편하니까. 직접 적용은 각 당사자들 간에 다 CISG를 준거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들 다 얘도 채약국, 얘도 채약국일 경우에는 당연히 CISG를 쓰겠죠. 그리고 간접 적용은 얘네 둘 다 CISG를 채약한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준거법을 CISG를 쓴 대로 하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적용은 둘 다 채약국 아니야. 그리고 뭐 준거법도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아. 이럴 땐 당연히 적용이 되지 않는 거고 이거는 둘 다 채약국이 아닌데
중거법을 따로 쓰자 했는데 그마저도 CISG를 선택하지 않는 거지. 이럴 때는 당연히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구조 잡히시나요? 그래서 이거 먼저 잡고 조문 들어갈게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This convention applies to contracts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그래서 in different states 체크해 주시고 apply to 하면 적용하다예요. 그래서 이 협약은 아래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근데 당사자들의 영업수가 서로 다른 국가, in different states 해서 국제물품 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아래로 상세 내려갈게요. When the states are contracting states or when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lead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 A는 해당 국가가 모두 contracting state, 체약국이야. 이거 직접 적용. 그리고 두 번째, 그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서 체약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 체약국 법을 중거법으로 적용할 때 간접 적용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the fact that the parties have their places of business in different states is to be disregarded whenever this fact does not appear either from the contract or from any dealings between or from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parties at any time before o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이 말은 그 결론을 요약해서 보자면 서로 다른 국가 영업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끊어서 보면 이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게 계약을 체결할 때나 그 전에 당사자들이 몰랐을 경우에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이게 부정을 거꾸로 두 번 쓰고 있어가지고 헷갈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구 한번 체크해 드리자면 disregard가 무시되다거든요. 근데 무시된대. 이게 does not appear. 계약할 때 노출이 오픈이 돼 있지 않으면 in different states. 그래서 부정이라고 되면 긍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양 당사자들이 다른 국가에 있어야 된다. in different states가 국제물품 매매를 뜻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국가라는 거니까. disregard, does not 이런 특정 문구들은 협약 보면서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문구 있는 내용은 내가 영어를 못해서 해석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다라고 바로 유추가 될 수 있게끔. 다음, neither the nationality of the parties nor the civil or commercial character of the parties or of the contract 까지가 주어예요. i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근데 저도 이 협약문 공부할 때 좀 불편했던 게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지 왜 자꾸 말을 두 번씩 써서 부정으로 써서 헷갈리게 했는지 이게 좀 싫었거든요. 근데 어쩌겠어. 이게 협약인데 우리가 따라가줘야지. 그래서 먼저 neither 볼게요. neither 하면은 부정문이잖아요. neither A nor B 이렇게 들어가죠. A, B 둘 다 아니다. A, B 둘 다 고려가 되지 않는데 take into consideration 하면 고려되다예요. 근데 앞에 부정이 있었으니까 국적, 그 민사, 상사상의 성격, 당사자나 계약의 민사, 상사장의 성격 그리고 국적은 고려되지 않는다. neither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당사자나 계약의 민상사적 성격은 고려되지 않는다. 결론은 이런 당사자나 계약의 민상사적 성격이나 국적은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구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either A nor B 들어가고 take into consideration 여기서는 긍정문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체크해주는 거는 책 문구에 본인이 알아볼 만한 표시로 따로 체크해 주세요.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구멍 펑펑펑펑 뚫어가지고 여기 들어갈 말 골라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도 자주 봐서 인이 배겨서 중요한 부분이 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거나 중요한 느낌이 안 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체크해 줄 때, 아, 맞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지 하고 한번 리프레시 하면서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아티클 2 볼게요. 아티클 2는 적용 배제를 의미하는 조항이에요. 이 아래에 서술된 거에 대해서는 CISG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아티클 2 옆에 적용 배제라고 써주세요. 아티클 1 옆에는 적용 범위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지금 아티클 조항 옆에 이런 자잘한 숫자들이 있는 거는 기출 연도거든요. 이 조항들이 몇 년도에 계속 나왔었다, 이 년도들에 나왔었다라는 말이어가지고 이거는 저 때도 나왔어요. 제가 14년도 합격자니까. 그래서 아주 여실히 기억이 나는 조항인데 이거를 한번 외워주세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품, 굿즈에 대해서 국제물품 매매 계약, CISG가 적용이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예요. 여기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지문이 나올 수 있겠죠. This convention apply to the sales of auction.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거지. 옥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not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걸로 속임수식으로도 문제 지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of goods both for personal, family, or household use unless the seller at any time before o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개인용 그리고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건들 근데 매도인이 계약 체결 전이나 할 때 그런 용도로 구입될지 몰랐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개인용, 가정용 이런 사적인 용도로 쓰일 것들에 대해서는 CIS를 적용하지 않는다예요. 이제 국제 물품 매매 법인데 내가 그냥 집에 두려고 사는 거 그런 거에 적용이 되겠어요? 그 케이스 자체가 다른데. 그리고 B, by auction, 경매, on execution or otherwise by authority of law, 법령에 의한 강제 집행, of stocks, shares, investment securities, negotiable instruments or money, 주식, 지분, 증권 같은 통화 매매, 그리고 of ships, vessels, hovercraft or aircraft. 일반적으로 물품 매매인데 우리가 배, 비행기 이런 거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적용 배제한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 of electricity, 전기도 하지 않습니다.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그 결이 느껴지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에 선박하고 실는 그 물품들의 성질을 지닌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 Article 3 조항 3 옆에는 서비스 제외라고 써주세요. 되게 시크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제가 갈까요? 가야 돼요? 하면은 이래요. 그래서 조항 3은 이게 국제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하면 굿즈, 유형 자산에 대해서만 쓰지 서비스 관련된 거에서는 쓰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항을 보면 Contracts for the supply of goods to be manufactured or produced are to be considered sales. 물건 매매나 제조나 생산하는 거는 계약이라고 매매라고 보는데 unless가 붙였잖아요. 근데 unless가 붙이면 이렇게 하면은 안 본다는 말이잖아요. Unless the party who orders the goods undertakes to supply a substantial part of the material necessary for such manufacture or production. 근데 물건을 주문한 사람이 그거 만들 때
필요한 재료의 아주 substantial, 중요한 부분을 공급을 할 경우에는 국제물품 매매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소아랑 계약을 체결을 했어. 그래서 이거 만들어줘 하면은 이제 소아가 이거 원재료 같은 거, 부품 같은 거, 재료 같은 거 다 구해가지고 만들어서 저한테 줘야 되죠. 근데 제가 이게 제일 메인 부품이라고 하면 플라스틱이겠죠. 39류. 플라스틱을, 그리고 이거 안에 배선판 같은 거를 팔 어쩌고류. 이제 다, 잠이 확 깨네요. 이 물건을 만드는데 중요한 부분을 다 소아한테 줬어. 그럼 소아는 그냥 거기서 조립만 하는 거죠. 그러면 물건 매매가 아니지. 노동이나 서비스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물건 만드는데 필요한 substantial, 상당한 중요한 부분을 내가 다 제공을 해줬을 때는 이거는 아니다. unless가 붙으니까. 그 다음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contracts in which the preponderant part of the obligations of the party who furnishes the goods consists in the supply of labor or other services. 이 협약은 물건 공급하는 당사자의 주된 obligation, 의무가 labor, 노동이나 서비스 같은 거일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3조의 서비스 제외라고 쓰라고 했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물건 만드는데 중요한 부분을 내가 다 보내줘.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보내준 걸로 가지고 그냥 일만 하니까 그건 서비스니까 제외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대놓고 서비스나 레이버 같은 경우에는 does not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써져 있죠. 무역실무에서 CRC 적용 범위 써라 하면은 전체 계획을 잡고 적용되는 거, 적용 안 되는 거 다 같이 써줘야 돼요. 썰 최대한 붙어서 다 풀고. 지금 무역 영어를 한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최대한 이거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연관돼서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불안하더라도 나만 불안한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불안하니까 어차피 모두 다 디폴트 똑같은 상태입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Article 4. Article 4는 적용 대상과 대상 외의 문제예요. 라고 써주세요. This convention governs only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of sale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seller and the buyer arising from such a contract. 이 계약의 성립 및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만을 규율한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구멍 뚫어가지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볼드체 해놓은 게 실제 지문이에요. 나왔던 지문. 거기서 구멍 뚫어놓고 넣어라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보면 formation, 성립. 이 협약은 계약의 성립만을 규율을 한다. 그리고 권리, 의무. 셀러와 바이어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계약의 성립만을 규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in particular,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this convention, it is not concerned with 별말 없는 이상 이 아래 것들은 규율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용이 되는 것들, 포함하는 것들, 이거는 포함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or of any of its provisions or of any usage. 이 계약의 유효성 그리고 관행의 유효성. 그래서 여기서는 validity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 계약 자체가 유효한지 만지는 대해서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B, the effect which the contract may have on the property in the goods sold.
제가 처음에 CISG 개괄적으로 설명할 때 소유권은 포괄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property, 소유권. 그래서 이것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 앞에 제가 한 것처럼 동그라미 X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영문 볼 때 편해요. 빨라요, 너무? 빨라? 그 다음에 Article 5. 이건 쉬워요. 죽으면 땡. 사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망 적용 제외 써주세요.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the liability of the seller for death or personal injury caused by the goods to any person. 이 협약에 대한 물품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거나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거는 포메이션, 성립까지니까 그 물건으로 누가 죽든 상해를 받든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도 이런 거 나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문제 풀다 보면 되게 바보 같은 실수로 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떤 식으로 객관식 공부해라 할 때 틀렸을 때 문제 잘못 읽으면 문제 바로 읽을 것 이런 식으로 따로 코멘트해서 스스로를 다시 정신 차려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Article 6. 6는 옆에 계약에 의한 적용 배제라고 써주세요. CISG 적용 협약을 쭉 보다 보면은 같이 봐야 할 협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협약과 관련된 특정 협약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6조? 6조 할 때는 먼저 이거를 그냥 외워두세요. 11조 29조는 분료식 내용, 12조 96조는 요식 내용. 분료식이라는 게 꼭 계약서, 서면 같은 게 없어도 계약으로 쳐준다라는 거고, 요식은 꼭 계약서 있어야지만 계약으로 쳐준다. 서면에 의한 그런 게 필요한 조항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일단 이거를 암기해 두고 관련된 조항을 보세요. 그래야지 이해하기 더 쉬워요. 이거 무역심을 쓸 때 같이 써줘요. 그래서 the parties may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or subject to Article 12, derogate from or vary the effect of any of its provisions. exclude가 배제하다예요. 당사자들은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12조에 따를 걸 조건으로 이 협약의 어떤 규칙에 대해서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2조에 따를 거를 보면 요식이죠. 이 지금 6조에 대해서는 그 국제물품, 국제무역계약의 성질 중에서 낙성 합의 계약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조예요.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계약 적용을 배제하거나 관련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분류식으로 할지 요식으로 할지 당사자 협약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이 조항들에 대해서 적용이 받을 때는 11조 29조는 분류식으로 하되 12조 96조는 요식성으로만 한다라고 일단 알아두세요. 지금 챕터 1까지 했는데 어때요? 지금 협약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이해돼요? 먼저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고 키 문구만 보세요. 그리고 이제 회독수 늘리면서 이제 영어 보면은 자동으로 그 이해된 게 짜맞춰지면서 해석이 될 거예요. 경호 씨?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집중적으로 협약만 보는 시간이나 그럴 때 있으면은 각 시간마다 중요한 것 좀 마지막에 예시 문제 같은 거라도 조금씩 하면서 좀 감 익히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처음 시간이니까 전체적인 개념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원래 진도표보다 좀 빨리 나가고 있는데 챕터 1 혹시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어요? 노노? 그러면 챕터 7 General Provision 총칙 쪽 나갈게요. 7조는 해석 원칙이라고 써주세요.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convention, regard is to be had to its international character and to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and the 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 이 협약을 해석을 할 때 그 국제적인 성격이나 international character, 국제적 성격이나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적용상의 통일성, 그리고 good faith, 신의를 증진할 필요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협약이 상이한 국가 간에 있는 당사자들 간의 통일적인 규칙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국제성이랑 통일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good faith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사기치지 말고 착하게 해라 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2번,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하고 1번 써주실래요?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끊고 1번 are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it is based 끊고 2번 In the absence of such principles, in conformity with the law applicable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하고 마지막 3번. 이게 그 CISG에 대해서 규칙이 적용되는 순서를 의미하는 조건이거든요. 조항이에요. 그러면 이거 아니구나. 여기가 1번, 2번, 이게 3번. 그래서 보면 1번, 2번, 3번 순서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을 보면 이 협약에 의해서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이 협약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라고 되죠. 그 말은 처음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규칙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are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it is based 아니면은 이 협약에 기초하고 있는 일반 원칙 이것도 없을 경우에는 이제 3번으로 내려가죠. In the absence of such principles, in conformity with the law applicable by virtue of the rules of 국제사법 규칙, private international law. 그래서 2번까지도 없을 경우에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서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해결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명시적으로 한 규칙에 따라서 돼야 되고, 두 번째, 아니면은 이게 기초로 하고 있는 일반 원칙,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사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중거법 순서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하고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영문만 바로 해석을 할까 하다가도
저는 영문만 계속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이해도 잘 안 되고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틀 한번 잡고 가야지 좀 영문 보기도 더 수월하고 쉽고 해서 좀 어렵더라도 제가 수업 시간에 필기해 주는 거는 책에 꼭 써주고 혼자 공부할 때 이거 순서대로 보세요. 좀 깨진 것 같아요. 제가 던져가지고. 괜찮겠죠? 그 다음에 아티클 8 볼게요. 아티클 8은 당사자 진술이나 행위 해석이라고 써주세요. 진술, 말하는 거. 당사자 진술이나 행위 해석. 이게 뭐냐면 이 협약의 적용을 할 때 그 상대방 서로 간의 당사자들의 의도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의도. 당연히 그 사람이 그랬겠지라고 하는 거. 아니면 이게 안 될 때 그 다음으로 내려갈 때는 그 사람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겠지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의도.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또 안 될 때 보완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문을 한번 봐보면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statements made by and other conduct of a party are to be interpreted. 당사자 진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거다. According to his intent, where the other party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what that intent was.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의도에 따라서 해석이 돼야 된다.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했어요. 무슨 의도일까? 안 던졌지만. 던질 의도였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면 당연히 던지겠네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나타내는 의도가 명백할 때는 그 의도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고 If the preceding paragraph is not applicable, 1번이 적용이 안 될 때에는 statements made by and other conduct of a party are to be interpreted. 상대방의 진술이나 행위는 아래 according to 이하로 해석이 될 거다. To the understanding that a reasonable person of the same kind, 동일한 부류에 있는 사람의 합리적인 사람이 as the other party would have had in the same circumstance. 저랑 비슷한 사람이 내 위치에 있을 때 똑같이 했었을 만한 행동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에 7시에 와서 수업을 하겠지. 근데 안 나타나. 근데 누군가 또 왔어. 그럼 그 사람은 수업하러 왔겠지. 이런 식으로 바로 추리가 되죠.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3번 In determining the intent of a party or the understandings a reasonable person would have had 당사자의 의도나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하였을 바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due consideration is to be given to all relevant circumstances of the case, including the negotiations. 그 교섭이나 any practices which the parties have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그들 사이에서 이미 확립했던 관행이나 usages and any subsequent conduct of the parties. 아니면 그 당사자들이 당연히 그 다음에 했을 행위에 대해서 적절히 고려가 돼야 된다. 내가 주관적으로 했을 행동이나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똑같이 했을 행동도 안 될 때에는 그냥 상관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ISG나 다른 협약에서 reasonable이라는 표현이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reasonable 표현 나오면 그냥 한번 체크해두고 여기도 나오는구나 하고 계속 체크하면서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9번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할게요. 끝난 거 아닌데? 오늘 한 거 다시 좀 볼 거예요.
그 CISG를 오늘 처음 들어가는 거고 지금 아예 관세사 시험에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CISG 처음 들어가는 날이니까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적용 범위죠. 그래서 문제상에 그 CISG 적용 범위 1조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해가지고 이런 식에서 neither이 빠지고 긍정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당사자나 계약의 민상사적 성격이나 국제성에 대해서는 neither take into consideration, 고려되지 않는다가 맞는 말인데 neither이란 말이 빠지고 고려된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그건 틀린 말인 거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2번, 이거는 그냥 다 외워주시고 약간 국제 물품 매매 굿즈랑은 좀 다른 결의 문구가 나왔다 하면 그거는 이제 적용 범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꼭 읽어주시고 암기 안 해도 읽다 보면은 이건 아니지 하고 딱 그 해석상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3번, 그 노동이나 서비스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does not. 그리고 4번, formation, rights, obligation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지 validity, 유효성이나 property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5번 쉬운 거죠. 죽거나 다친 거에 대해서는 제외. 6번은 이제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적용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이건 거고. 이제 국제법이니까 국제성, internationality, uniformity, 통일성, 그리고 good faith, 사기치지 말고 착하게 해라 라고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이제 제가 당연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도. 그게 없으면은 저랑 비슷한 사람이 왔을 때 했을 거로 추정되는 의도. 그것도 없으면은 그냥 상관행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도로 확인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초시생들은 협약문 한번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고자 했어요. 끄덕끄덕? 아주 격정적이게 끄덕끄덕 해주시고 있어요. 따라올만 해요? 그래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게요. 그리고 우리 올해 합격자. 좀 최대한 제가 무역실무랑 연관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아, 그래요? 굿.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도 이런 식으로 아울러서 한번 해볼게요. 혹시, 지난 시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같은 거 좀 받고 해드렸거든요. 혹시 뭐 궁금하거나 그런 거 있어요? 관세사, 뭐 이런 거 다. 아, 그래요? 아, 하긴. 그래요. 그러면, 혹시 다른 분들은 질문할 거 있어요? 없어요? 경호는? 있죠? 빨리 말해요. 아티클 4? 아, 옆에 쓰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티클 4는 옆에 적용 대상과 대상 외의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럼 요즘에 공부 다 어디서 하세요? 독서실? 집 앞 독서실? 그러면 스터디 카페 간다 했고 주로 집에서? 근데 저는 원래 집에서 공부 잘 하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혼자 공부하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좀 약간 이상해지는 것 같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오전, 새벽부터 점심 전까지는 집에서 하고, 점심부터 저녁 전까지는 집 앞 독서실 가고, 저녁에는 집에서 하고, 일찍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예 밖에 독서실에서 계속 있고, 집에서는 쉬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냥 각자 자기 패턴이나 공부 취향? 같은 거 따라서 잘 하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밀폐된 공간에 계속 있지 마요. 계속 머리를 쓰고 칼로리를 소비를 하고 열량이 쓰이는데 신선한 공기가 안 들어오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찬바람도 좀 쐬고 그리고 커피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수면은 네, 저는 일단 잠을 조금 자면 사람이 술 취한 것처럼 돼요. 그래서 공부도 잘 안 되고 집중도 잘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많이 자고 속 편하게 많이 자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보통 수업 시간에 10시, 11시쯤에 자서 4, 5시 이쯤에 일어났었어요. 저는 원래 새벽형이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막 4시간, 5시간 이렇게 자진 않았어요. 그래도 6시간? 이 정도? 이 정도는 자고, 그리고 공부하다가 너무 피곤하거나 졸리면은 한 10분? 15분씩 잠깐 낮잠 자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너무 남들은 어떻게 하고 내가 이거 너무 많이 자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페이스 조절하고 체력 조절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잘 보고 놀지 말고 주말에 공부하세요. 알겠죠? 공부해요. 그러면 월요일 날 볼게요.